예, 안녕하세요.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SK 바이오팜이라는 이 회사 IPO 관련해서요. 지금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학살당하는 거 아닌지, 그냥 집단 학살당하는 거 아닌지, 하여튼 그런 조짐이 보여서 매우 화가 나서요. 저녁 시간에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SK 바이오팜 주당 공모 가격이 49,000원이었죠. 외국인들에게 대략 한 594만 주가 배정이 됐다고 제가 보도에서 읽었습니다. 이게 맞다면은 외국인들 인수 금액은 대략 2,9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각자 사용하시는 HTS에서 언제든지 제가 지금 올리는 이 사진 이런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외인들은 상장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팔아서요. 9일 오늘까지 모두 한 367만 5,040주 이렇게 팔아치웠습니다. 금액으로는 7,415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매도 수량의 인수 금액은 대략 한 1,800억 원 정도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걸 아마 계산이 맞을 겁니다. 제가 엑셀로 매일 자료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6일 만에 이 한 종목만으로 외국인들은 대략 5,614억 원 정도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594만 주 전체 인수 금액이 2,91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주식 전부 0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외국인은 총 인수금액 기준으로도 4,505억 원의 이익이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매우 기가 막힌 사실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외국인이 판 금액은 대부분 개인들이 시장에서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 보시면은 같은 기간에 개인 매수 금액은 5,887억 원이어서 외국인의 실현 이익과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특히 상한가 깨지고 거래량이 급증을 했던 6일 이후에,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은 6일부터 매수한 금액은 사실상 전부 물렸다는 겁니다. 예, 평가 손실이 지금 쌓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6일 이후부터 본다면은 외인들 실현 이익이 4,959억 원인데 개인들 매수 금액은 4,903억 원이어서 결국 개인들은 외국인들 총알바지로 희생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SK 바이오팜이라는 이 회사가 정말로 좋은 회사라서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매수한 금액 근방을 유지를 한다면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예, 천만다행인데 저는 이 회사 적정 주가 저는 1,000원도 비싸다고 정말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거 뭐 과장하는 거 아니고요. 냉정한 평가입니다. 당연히 저는 이런 거 뭐 IPO 참여하지도 않고요. 이거 2,000원 돼도 저는 살 생각 전혀 없습니다. 비쌉니다. 1,000원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반박은 언제든지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성향이 이런 어떤 도박성이 있는 거는 아예 쳐다보지를 않아서요. 그러니까 하여튼 평생 동안 제 손으로 복권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런 제 기준으로 볼 때 1,000원도 비싸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그러니까 발행 주식 수를 가지고 본다면은 액면가 500원 기준으로 지금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액면가라는 기준이 전혀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발행 주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면가 이걸 5,000원으로 환산을 하면은 보통 지금 많을 때는 260만 원, 260만 원 하다가 지금 오늘 200만 원 좀 넘은 상태에서 종가가 됐는데 이 금액이 말이죠.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대입니다. 이거 어저께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과거에 그 삼성전자 한 주랑 이 바이오팜 한 주를 지금 맞교환한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완전 덩신짓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덩신짓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개인들. 이 회사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업 공개 전에 만성 적자로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였습니다. 약을 판 매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회사 그 재무정보 사진 한번 보십시오. 금년 1분기 매출 39억 원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거 약판 매출이 아니고요. 기술료입니다. 기술료. 네. 그리고 뭐 금년 말에 금년도 그 매출 뭐 대략 뭐 400 얼마인가 이렇게 하겠다고가 희망사항이죠. 예. 과연 그 약을 팔아서 저 정도 매출이 일어날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물론 그 FDA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이걸 뭐 지나치게 표명할 필요도 없고요. 예? 어느 정도 인정은 해줘야겠죠, 이거. 그러나 FDA 승인 하나 받았다는 이 자체가 지금 저 가격을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간질약 시장 자체가 뭐 보도로는 글로벌 전체로 대략 한 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잖아요, 이거. 예? 이거 다 100% 완전 독점을 해도 이건 뭐 매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간질 환자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시장에 이미 쟁쟁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력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전혀 없는 시장에 완전 신제품, 그야말로 글로벌 신제품 이렇게 출시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SK바이오팜은 SK그룹 뭐에서 했다고 그러지만은 약을 만들어 파는 그 분야에서는 초보 약장수 아닙니까? 예? 좀 농담 삼아 한다면은 덧도 보도 못한 약장수 아닙니까? 그래서 초보 덧보잡 약장수인 그 바이오팜이 이 지금 치열한 경쟁 시장에 뛰어들어가 갖고 말이죠. 단기간에 매출 급증시킬 가능성 이거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팔기 위해서는요, 판매비 추가로 발생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보는 그 재무정보에는 판매비 내용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비용부터 발생하죠. 예, 그것도 상당히 발생할 겁니다. 판매 비용이. 그러면은 손익계산서는 더 나빠지겠죠, 단기간에는. 예. 그래서 손익분기점 도달하기까지는 비용만 더 늘어나서 단기간에는 이 단기가 몇 년이 될지 모르죠. 뭐 5년이 될지 뭐 모릅니다. 비용 급증으로 손실은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면요. 10년 내에 과연 손익분기점 도달할 수 있을지 이것도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물건 팔아서 돈 벌 재주는 지금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고요. 연구개발 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 20년 자기들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걸쳐서 간질약 한 개 만든 이 연구개발 능력을 지금 완전히 자본이 잠식된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평가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네?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팔 거는 주식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채권도 안 팔리죠. 예? 물건 못 팔면은 정권을 팔아야 되는데 정권 중에서 이런 기업에 채권 팔리겠습니까? 예. 이자 줄 돈도 없는데 맨날 적자인데 그래서 주식을 팔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회사는 상장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결국 이제 이 회사는 굶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그 돈으로 밥이나 먹자 뭐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투자한 저 금액 그대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장 제도를 악용을 해서 결국 등신 개인들만 피를 보고 말이죠. 외국인 들어온 가만히 앉아서 거의 뭐 딱 6일 만에 저렇게 엄청난 돈을 지금 쓸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겁니다. 예? 개인들 손해 제가 보기엔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누가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예? 생명, 재산, 이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으면 왜 죽었는지 조사를 해야죠. 누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손해를 봤다면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장 과정을 관리 감독할 사람들은 혹시 사기죄나 배임죄 죄책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런 회사를 상장시키지 말라고 자본시장 관련 법과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장된 기업도 계속 1년, 2년, 3년, 이렇게 대략 3년이죠. 연속 적자에다가 자본 잠식되면 상장 폐지시키잖아요. 이게 원칙인데 어떻게 이런 회사가 상장이 되어서 개인들에게 이런 손해를 입히는지 매우 유감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게다가 상장 첫날 무려 상한가 매수 잔량이 2조 원대에 달하고 거의 저는 그거 보면서 거의 100% 사기라고 이렇게 저는 직감이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말이죠. 1669억 원, 제가 볼 땐 이거 마지 못해서 이렇게 찔끔 사는 흉내를 낸 것 같습니다.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될 텐데 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사는가 이겁니다. 얘네들은요, 자기들이 배정받은 주식 의무 보유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 보시면은 15일짜리, 한 달짜리, 석 달짜리, 6개월짜리.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가령 6개월 의무 보유 기간 지나기 전에 주가가 10,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기관들은 완전 박살나잖아.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주가 수준을 지켜야 된다고요. 예? 하락할 걸 감안하고 첫날 이렇게 상한가 찔러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기준가를 그냥 더블 만들어버리고. 하여튼 그런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드는데, 그래서 주가 유지를 위해서 마치 기관이 사는 것처럼 바람을 잡아갖고 등신 개미들이 거기에 낚여서 개미들이 많이 매수를 하라고 이렇게 바람 잡는 거 아닌가, 사는 흉내 내는 거 아닌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기관들 산 거는. 저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 매우 진짜 궁금한 것이 기관들은 주가 유지라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지못해 사야 하는 그런 동기가 있는데 연기금이 왜 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연기금이 왜 사는지. 오늘까지 무려 1267억 원치나 샀습니다. 이거 매수한 연기금 담당자한테 왜 샀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로 이게 좋은 회사라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샀는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한심할 정도로 정말 무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서 1, 2억도 아니고 1억, 2억이라도 하더라도 함부로 사면 안 되죠. 가치 없는 거는 10,000원어치도 사면 안 됩니다. 지 돈 아닌데 남의 돈이잖아. 국민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길래 저렇게 큰 돈을 갖다 버렸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기관과 연기금은 자기 돈으로 돈놀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의 돈으로 돈놀이 합니다. 손해나면은 고객 돈이 손해나는 거고요. 그거하고 또 운 좋아서 대박 터지면 자기들이 성과급 두둑하게 챙기고요. 그러니까 이 기관과 이런 남의 돈 굴리는 사람들은 항상 그 남의 돈을 가지고 도박성 투기 거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바로 모럴 해저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관은 지금 IPO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겼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끼리 서로 품앗이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또 다른 기관이 다른 거 이제 주관사 할 때 자기들도 끼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다 품앗이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기관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연기금은 지금 왜 사냐 이겁니다. 그것도 주가가 지금 하락하기 시작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6일부터 집중적으로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려 1237억 원입니다. 연기금 산 총 금액이 1267억 원인데 6일 이후에 산 금액이 1237억 원입니다. 이거 완전히 예? 무슨 사정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거는 연기금이 결국 외국인 총알바디 역할을 자처한 거 아닙니까? 이 돈 그 국민의 노후자금 맡긴 겁니다. 이거 자기 돈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